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분들이 보험 한두 개쯤은 다들 가입을 해놓으셨죠. 자, 처음 보험 들 때 아마 이 보장, 저 보장 다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내게 맞는 보험을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추가로 필요한 보장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자,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내가 필요한 보장을 추가해서 새로운 보험으로 재탄생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하나 더 플랜이라는 주제로 새로 나온 보험 소개해드릴 테니까 강의 시간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 시간에는 암보험 가입하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그동안 좀 암보험에 가입이 어려웠던 암 병력이신 분들의 암보험 플랜들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험의 고민 해결해 보시고 내게 맞춤 플랜까지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요, 살다 보면은 좀 제 보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필요한 보장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김정덕 전문가님께서 새로 나온 보험이 있어서 확인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보험이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에 담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험이 없는 분들이 새롭게 준비하기에도 가성비도 좋고 보장 내용도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너무 좋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여러 가지 보험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시대에 맞는 보험이 나오다 보니 추가로 보완하기에 하나 더 가져가기에 적절하게 가성비 좋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도 굉장히 탑재가 잘 되어 있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우리가 이제 점점 다치든 아프든 내 몸에 장애가 남는 어떤 후유 장애에 대해서 이제 이 담보가 얼마나 좋은지는 이미 이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 장애 담보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다치거나 아파서 만약에 남은 유가족에게 경제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담보까지 세세하게 새롭게 나온 상품이 있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요즘 이제 시청자님이든 아니면 주변의 어떤 소개로 인해서 굉장히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이제 입소문이 나서 많이들 듣죠. 뇌하고 심장 쪽에 내가 갖고 있는 증권에 뭔가가 좀 부족하다는데 요즘 뭐 폭이 넓은 그런 게 뇌나 심장 쪽에 있다던데 혹시 그런 거 추가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물어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이 수술비 담보가 생명보험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손해보험에서 큰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액으로 또 작은 생활질환에 대해서는 작게 이렇게 차등화돼서 되는 수술비 담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수술비 담보 추가할 수 있나요? 하는 그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신개념 항암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이런 담보도 이제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럼 이런 담보 추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상해나 질병 후유 장애 담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존에 뭐 상해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보험 준비할 때 뭐 기본 계약으로도 같이 갈 수 있었지만 이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 해요?
비싸서 준비를 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추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남은 가족을 위해서 적게나마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담보도 추가할 수 있느냐 해서 이런 모든 담보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해요? 한 증권에 이제 모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담보대로 입맛에 맞게 골고루 쏙쏙 뽑아서 필요한 담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담보가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상품이. 자, 이 상품은 어느 모 회사 건데 자, 가입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가입하고 자, 갱신도 있고 비갱신도 있어요. 만약에 비갱신으로 간다. 그럼 90세나 100세 만기 준비할 수 있고요. 납입 기간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갱신으로도 마찬가지예요. 10년 갱신, 20년 갱신, 30년 갱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납입 기간 안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상품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납입 기간 안에 해지해도 해지 환급금이 나갈 수 있는 일반형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납입 면제 기능 웬만하면 상품 안에 다 탑재가 돼 있죠. 그래서 납입 면제가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또 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납입 면제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아니면 다치거나 아파서 후유장애가 왔을 때 80% 이상 후유장애가 왔으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기간까지 내가 보장을 볼 수 있는 이런 납입 면제 기능도 내가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 안 할 수도 있고 모든 게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담보들로도 내가 입맛에 맞게 쏙쏙 가입할 수 있다 하는 게 핵심이죠.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담보 중에서 여기서 이제 후유장애 담보가 굉장히 기존하고 다른 담보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후유장애를 보면 이렇게 지급률로 나갔었어요. 눈 한쪽이 멀으면 50%다 아니면 코나 아니면 치아가 5개부터 뭐 결손이 되면 5%부터 후유장애 진단비를 준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어떻게 해요? 눈부터 눈, 코, 치아부터 해서 관절, 무릎까지 발다리까지 내가 가입한 내 보험 금액에서 장애 지급률로 프로테주로 이렇게 지급이 됐었죠. 예전에. 자, 다쳤을 때 후유장애 한번 지급률을 볼게요. 대표적인 거로 뭐 돌이 눈에 튀어나와서 한쪽 눈이 시력이 상실됐다. 그러면 이게 바로 50% 후유장애입니다. 50% 후유장애.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후유장애 진단비 5천만 원을 가졌다. 그러면 50% 후유장애면 어떻게 해요? 2,500 반이 지급이 됐었죠. 이렇게. 이런 비슷한 사례로 예전에는 이제 학교 방학 기간에 이럴 때 학교 운동장에서 아빠하고 자녀분이 같이 운동장에서 노는데 아빠는 한쪽에서 망 해놓고 그림 그려놓고 거기서 골프 연습을 했었죠. 그럴 때 뭐 골프공이 병 맞고 태어나서 자녀분 눈 다친 사례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우연하고 급격하게 후유장애 진단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장애 진단비 예전에는 이렇게 보상이 됐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가 너무너무 좋다 하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무릎이나 어깨 관절 모든 게 관절의 어떤 노화로 인해서 이런 게 모든 게 다 질병 후유장애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너무 좋은 건 아는데 비싸서 가입을 못 하셨죠. 그래서 혹시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어떻게 보험 기간을 90이나 100세로 가입하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기존의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좋은 걸 알면서도 80세의 만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없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좋은 게 가령 내가 난소암이나 이렇게 난소 제거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50% 후유장애예요.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해요? 후유장애 5천만 원 갖고 있었으면 이것도 50% 후유장애. 이런 식으로 프로테지로 장애 지급률로 이렇게 보상이 나갔었죠. 이게 이제 질병 후유장애 담보다. 그러면 암으로도 후유장애가 오느냐? 굉장히 많죠. 암으로 후유장애. 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사망 발병률의 1위가 바로 암입니다. 암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암 사망은 감소했어요. 왜? 5년 이상의 치료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의료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비도 많이 들고 암으로 인해서 후유장애 오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암 후유장애까지 같이 준비를 하면 굉장히 질병 쪽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암으로 후유장애가 많이 오는 경우가 뭐 위암 진단받으면 위 전체 절제하잖아요. 아니면 뭐 간이나 폐 쪽에 이런 쪽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바로 이런 부분이 다 질병 후유장애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든 상해 후유장애든 암 후유장애든 장애 지급률로 그렇게 보상이 나갔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나온
담보가 있죠. 후유장애는 후유장애인데 기존에는 장애 지급률로 이렇게 나가서 너무 비싸서 우리가 준비를 못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준비를 한다? 차등 보장으로 해준다. 차등 보장. 차등 보장은 이제 기존에는 장애 지급률이면 만약에 내가 50% 휴장애다 하면 50%, 뭐 15% 장애다 하면 15% 이렇게 줬지만 이제는 3%부터 10%, 20%, 30%, 40% 이렇게 차등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별로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중증 장애일수록 점점 크게 받고 경증 장애일수록 작게 받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후유장애 진단비를 갖고 있는 분이든 추가로 준비를 하시는 분이든 이런 부분은 같이 보완해서 갖고 가게 되면 혜택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40세 기준으로 20년 납에 100세로 후유장애 진단비 3%부터 나오는 걸 3억을 준비하면 기존에는 남자는 17,000원, 여자는 11,000원 정도 보험료가 산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구간별로 지급해 주다 보니까 똑같은 3억이지만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남자분 17,000원이 11,000원으로 내려오고 여자분은 11,000원이었던 게 7,900원, 그럼 8,000원으로 오더라. 그래서 기존의 거보다 장애 지급률보다는 차등 구간이 어떻게 보면 보장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후유장애 담보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비싸니까 90세, 100세를 못 가져간다 그랬었죠. 자, 20년 납에 100세로 했을 때 3%부터 겨우 3천만 원 가입하는데 남자분 11만 원, 여자분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100세를 못 가져가고 80세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지금은 똑같이 3천만 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남자분 24,000원, 여자분 2만 이렇게 차이가 다릅니다. 물론 장애 지급률로 나가는 보험금이 훨씬 더 크겠죠. 이렇게 구간별로 주는 것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비싸서 못 가져가지만 내가 이제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이게 아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품을 보면 자, 기존에는 어떻게 해요? 3%다, 5%다, 15%다 이렇게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자, 지금은 어떻게 해요? 등급 구간별로 나간다 그랬었죠. 자, 내가 3억을 가입을 했어요. 후유장애. 다쳐서 후유장애를 3억을 가입했을 때 내가 뭐 20% 후유장애다. 그러면 20% 1,500만 원. 그러면 내가 20% 후유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20% 이전 거는 다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1,500, 2,500, 3,000만 원을 받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50% 후유장애를 받았다. 그러면 3억을 가입했을 때 어떻게 해요? 2천, 3천, 4천, 5,500, 6,500, 7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80% 이상 후유장애다. 그러면 1억 5천에 요 앞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총 3억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지급률을 받다 보니까 기존에 장애 지급률로 받는 거하고 이렇게 구간별로 받다 보니까 보장 큰 장애일수록 크게 받지만 이렇게 작은 장애일수록 구간별로 받으니까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보고요. 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자, 3천만 원 똑같이 가입했을 때 물론 3%부터 보상을 해줍니다. 그죠? 자, 장애 지급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등급 구간별로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10%부터 80%까지 이렇게. 그러면 내가 50% 후유장애를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방금 상해하고 똑같이 나가겠죠. 50% 후유장애 되는 거 100만 원하고 이 앞에 부분 해당되는 게 다 플러스로 차등 적용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80% 이상이면 이 1,500과 앞에 1,500 해서 이렇게 3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싸서 가입하지 못했던 질병 후유장애 담보 이렇게 준비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80세까지 90세 100세는 너무 비싸서 못 하셨던 분들은 추가로 이렇게 차등 구간으로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가져가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신상품 안에는 이렇게 차등 구간으로 주는 상해 질병 후유장애 말고도 어떤 보장이 또 있냐면 소득 보장이 있어요. 소득 보장. 소득 보장이 있는데 이 소득 보장은 어떻게 되냐면 만에 하나 상해 내가 다쳤어요. 다쳐서 사망을 하게 되면 만약에 가입하신 분이 만약에 30세여셨던 분이 30세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월 50만 원씩 80세 될 때까지 그럼 무려 50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50년 동안 보상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총 받는 게 3억이 돼요. 만약에 가입하신 분이 한 60세에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매월 50만 원씩 어떻게 해요? 80세까지. 그러면 20년 동안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총 1억 2천이 나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70세 되셔서 사망을 하셨다. 그럼 50만 원씩 남은 10년 동안 6천만 원이 나가게 되죠. 근데 만약에 75세 때 사망을 했다. 그러면 10년 확정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80세 이후에 사망을 하셨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10년 확정 보증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남은 유가족에게 매월 경제적으로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담보들도 탑재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든 아니면 기존에 보험이 없든 내가 플랜을 한번 짜봤습니다. 플랜을 짜봤는데 자, 암으로 내가 암도 가져가고 싶고 그다음에 후유장애나 소득보장까지 준비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보통 지금 40세 기준에 이거는 20년 갱신입니다. 20년 갱신이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그냥 하나 더 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치거나 아파서 사망을 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에게 매월 다쳐서는 매월 50만 원씩 80세까지 또 아파서 사망하면 매월 30만 원씩 80세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내가 후유장애 진단비를 갖고 있지만 이제 등급 차등 구간으로 추가로 준비하게 되면 보장의 폭도 훨씬 더 넓어지겠죠. 다쳐서 후유장애를 입으면 3억 한도,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 한도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암으로 후유장애 진단비를 또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가 여기가 차등 구간이지만 암 후유장애는 장애 지급률로 나갑니다. 그러면 암으로 후유장애를 입게 되면은 더 보장의 폭이 더 커지겠죠. 암 같은 경우는 장기 이식 받을 수도 있고 위나 대장을 전체 절제를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후유장애가 보장이 커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단비도 유사암 같은 거 있죠. 저희 갑상선이나 경계성 제자리 기타 피부암 4가지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 원씩 준비가 되고요. 만약에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똑같이 매년이 아니고 매월 10만 원씩 언제까지? 80세까지 생활비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나온 담보들이 욕창, 그죠?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누워있을 때 등이 썩는 거 이런 욕창 진단비가 있고 욕창 중증 이상 진단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담보들은 솔직히 크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담보들은 아니지만 새로 나온 담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져가셔도 되고 안 가져가셔도 되고 선택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중증 질환을 입게 되면 가정재활 의료기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원해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안 쓰시게 되면 현물로 500만 원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다쳐서 통원치료한다? 그러면 하루에 5만 원씩 지급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담보를 다 구성을 했을 때가 어떻게 해요? 남성분 4만 5천 원, 여성분 3만 1천 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담보들로 구성을 해서 후유장애나 소득보장 부분의 폭을 넓혀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암이나 어떤 후유장애 진단비로 구성을 해도 굉장히 가성비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는 암 쪽으로만 나는 충분히 더 보장을 하고 싶다. 왜? 요즘은 신개념 항암 치료제가 많이 나오니까 나는 표적 치료를 담보를 탑재해서 가져가고 싶다 하면 또 이렇게 저렴하게도 또 산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40세 기준이고 20년 갱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질병 후유장애를 질병 차등 구간 3천에 암 후유장애 2천 해서 여기를 5천만 원 맞췄습니다. 5천만 원 맞췄고 그다음 다쳐서 사망했을 때 매월 50만 원씩 80세까지 주는 유족자금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암치료 아까 매월 10만 원씩 언제까지? 80세까지 생활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암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재활 의료기기 치료 이런 부분을 다 넣었을 때도 40세 기준에 20년 갱신으로 2만 원대 남자분 여성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 하나 더 플랜으로는 적절하게 굉장히 잘할 수 있다. 자, 이 플랜은 어떤 플랜이냐면 암 진단이고 다 필요 없다. 나는 기존에 갖고 있는 후유장애가 굉장히 조금 부족해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하고 싶다라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 넣고 사기 후유장애 1억 5천 넣었어요. 그리고 암 후유장애 1,500만 원 넣습니다. 이랬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앞에는 제가 갱신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비갱신입니다. 비갱신이고 납입기간 안에 해지하면 없는 무해지 상품이에요. 그래서 20년 납에 100세 보장으로 했을 때 45세 2만 원대, 그죠?
월세 계신 분도 남성분 31,000원, 여성분 29,000원, 3만 원 정도 되죠.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교실이 발전을 해서 사망보다는 치료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후유장애 담보는 꼭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플랜은 또 어떤 플랜일까요? 안에 있는 담보에서 내가 필요한 담보로 입맛에 맞게 골고루 쏙쏙 뽑아서 가입할 수 있는 게 팩트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암과 후유장애로 저렴하게 비갱신으로 갖고 가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암 1,000만 원씩. 자, 경계성이든 제자리든 대장 전망내암이든 모든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암 진단 받으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다치거나 아팠을 때 차등 구간되는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상해는 1억 5천 그리고 질병은 1,800 그리고 암 후유장애를 1,200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질병 쪽에 총 3,000을 맞췄어요. 이렇게 비갱신으로 20년 납에 100세를 해도 어떻게 해요? 남자분 39,000원 여자분 36,000원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플랜을 만들어 본다고 해서 담보들을 제가 뽑아서 플랜을 만들었지만 이 안에 담보는 최저보험료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추가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원하시는 담보로 짝짝 맞춰서 가성비 좋게 플랜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품이 새로 나온 그런 상품을 한번 내용을 보고 한번 플랜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어떻게 해요? 치료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보 자체가 중증 장애일수록 점점 커지는 그런 합리적인 보험료로 산출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가성비로 담보를 구성해 놓으면 내가 어떤 큰 질환이 와서 재활 치료를 받게 되면 나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런 플랜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나온 그런 상품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요, 좋은 거 다 알고 너무나 갖고 싶은데 살까 말까 고민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가격이죠. 보험도 방송 보시고 전문가분들이 정말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좋은 건 아는데 우리가 가입을 망설이는 게 후유장애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이 기준이 조금 바뀌면서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후유장애 보장부터 새로 나온 보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만나봤습니다. 자,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요즘 참 보험이 친절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 어떤 건 부가 서비스로 맞춤형 의료 지원을 해준다거나 치료 지원을 해준다 이런 보장도 있던데 여기서 그런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 지원이나 치료 지원은 이제 상품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상품에 그런 부가 서비스가 이제 탑재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상품에는 이 부가 서비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월 5만 원 이상의 보험료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의료 지원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뭐 1:1 전문 의료진과 뭐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건강검진 예약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나의 건강 상태 그런 거 상담할 수가 있고 치료 지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중증 질환이다 그러면 첫 진료 예약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에스코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증 질환 진단 받았을 때 뭐 가사 도우미나 간병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가 서비스 내용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월 5만 원 이상이면 그런 부가 서비스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내가 추가하는 비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가 뭐 보험을 가입하려고 딱 상담을 받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라고 하면서 기본 계약으로 항상 사망 담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강의에서 소개해 주신 그 보장도 사망 담보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이 상품이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담보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첫째 가장 좋은 거는 그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한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뇌혈관이 됐든 허혈성이 됐든 우리가 좋은 담보들로 이런 후유장애 담보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상품은 스코링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돼서 그 맞추다 보니까 뭘로 맞추게 되면 대부분이 사망 담보로 그 기준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담보를 가입하는데 불필요한 담보들이 같이 구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품에는 사망 담보긴 하지만 이런 사망
했을 때 일시금으로 주지 않는 단계별로 매월 나눠서 주는 이런 소득 보상 부분으로 유족자금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망 담보는 맞추지 않아도 유족자금으로 소득 보상 구간으로 맞추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담보들로 구성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 계약 자체가 적게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김정수 전문가님과 라이프라인 얘기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새로 나온 보험은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내가 보험이 있고 추가를 하고 싶은데 보장은 쉽게 받고 싶은데 또 저렴한 보험료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제격인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최저 보험료 2만 원대부터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 항상 대기 중이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암보험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합니다.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암보험은 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대부분 가지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암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네. 이렇게 주제를 정해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암보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암보험까지 거 뭐 이런 거는데 실제로 지금 암 판정을 받으시고 완치가 되셨건 또는 암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 분이 물어보면 제일 먼저 갖고 싶은 게 암보험이에요. 근데 아직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병력만 생각했는데 암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도 많겠네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제가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기대 수명이 83세인데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35.5%가 나왔어요. 정말 높죠? 예. 근데 남자가 왜 이렇게 요즘 보험료가 남자들 암보험 한번 계산하다 보면 제가 가슴을 뜨끔뜨끔 할 정도로 비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역시 5명 중에 2명, 40%예요. 남자들이 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네. 여자는 33.8%,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인데 이렇게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요즘 주요암을 보니까 20대 환자가 45%가 늘었어요. 아니 20대 창창한 젊은 분들이 암에 그렇게 많이 걸려요? 암하면 왠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40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이 너무 많아서 네. 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실제로 많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도 20대를 보는데 저도 최근 암 진단금을 지급한 사례 중에 20대가 있어요. 3명이나 있는데 예. 저도 깜짝 놀래고 의외다 하는데 우리가 건강검진
또 회사에서 입사를 하게 되면 정밀 검사를 하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또 20대가 다이어트를 한다, 뭐 건강을 한다, 요즘 무슨 단백질만 먹는다 이런 음식이나 이런 식습관 이런 것들이 또 술, 친구들, 뭐 PC방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건강에 안 좋은 곳에서의 생활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환경이 나빠지고 음식이 나빠지니까 20대 암 발병률이 45%. 저도 이 표 만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요. 좀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지 못한 이유로 20대 암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남성분들은 40%가 넘고 그렇죠. 여성분들도 3분 중에 1분이 암이면은 정말 암 환자가 많은 거잖아요. 그쵸? 암이 많다. 그럼 저 이제 절망적일 것 같은데 네.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최근 암이 걸리신 분들이 5년 이상 순생존, 5년 이상 생존하신 분들 요 생존율을 조사했더니 엄청나게 늘었어요. 오, 요것도 자, 같이 늘어나고 네, 있네요. 의료 기술이 그만큼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기에 발견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치료를 받는데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도 71.8%, 직장암도 71.1%. 그런데 대장암은 정말 기수가 높아가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제 친구도 사실은 직장암으로 그러니까 이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건강검진 용종되는 거 보험회사가 용종을 왜 싫어하냐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폐암은 25%, 그다음에 위암이 68%. 자, 저는 백혈병이 정말 끝이구나 생각을 했지만 백혈병이 85%의 그 생존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만큼 우리 의료 교실이 늘었고 그다음에 조기에 발견된 성과라고 보거든요. 제가 반가운 소식은 1999년도부터 이 통계를 잡았대요. 네. 그런데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드디어 100만 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5년 와. 이상 생존율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암에 걸리면 우리가 좀 사망 선고 죽는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뭐 얼마 있으면은요 3명 중에 1명이 암이면 나 암에 걸렸었어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저희 중에 1명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 평균 중에 70%가 넘는 거예요. 생존율이. 그러네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암이 한번 걸렸다고 해서 영원히 안 걸리고 내가 좀 좋은데 이 암이 한번 걸렸던 분들이 생각보다 재발 또는 새로운 암 이게 암의 어떤 그런 취약한 내 체질이 결국은 또 다른 암을 불러오는 경우가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5년 중에 생존하셨기 때문에 여기 100만 명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암이 안 생겨야 되는데 또 암이 나올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뭐 완치된 줄 알았는데 또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암이 딱 걸리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이제 우리는 암 걸렸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 사망 선고인가? 이거는 전체 보에서 1.6%, 2%도 안 돼요. 그 이건 걱정. 옛날 얘기네요. 그렇죠. 요즘은 이거 치료비 얼마나 들지?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표적 항암인에서 치료비 자체가 또 중성자의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제 아는 분은 폐암이 걸리셨어요. 65세 넘으신 분인데 일본에까지 가서 1억을 들여서 중성자 치료를 하고 살아나셨어요. 예. 완치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연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이번에 그 중성자 치료를 그 기계를 가지고 온대요. 그게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치료비에 대한 부담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암 환자들의 걱정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 판정을 받고 내가 완치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치료 중이신 분들은 암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이래서 네. 이런 주제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암이 또 재발하지 않을까? 또 암이 생기면 어떨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인데 네.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병자 보험이요. 5년 기다려주세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자주 얘기하던 유병자 보험에서 5년을 그렇죠. 5년이 그러니까 암 걸리고 이 5년이 지나면 네. 가입해 줄게요. 근데 그 암 환자분이나 치료 완치되신 분들한테는 5년 짧을까요, 길까요? 너무 길어요. 당장 가입하고 싶죠. 그렇죠. 5년은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병자 보험에 대한 변천사를 살짝 갖고 와봤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이제 유병자 보험이 생기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25,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질병 또는 그런 의사 진단이 없거나 입원 수술 없으면 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없으면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이 아니면 325를 해줬는데 암 환자에게 그렇다고 내가 지금 5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자 유병자 보험이 처음에는 이런 상태였고요. 처음에 325에서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또 하나는 2대 질병이 암도 있었지만 뇌출혈이었어요. 자, 네. 우리가 우리 앵커님도 많이 나와서 전문가님들 얘기하시죠.
뇌출혈, 그다음에 뇌졸중, 뇌혈관. 터져야만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협소한 전체 발병률이 9%도 안 되는 네. 요것이 됐을 때 진단비를 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납입면제가 되긴 되는데 뇌출혈 때만 주었으니까 확률 자체가 매우 좁고 보험료도 비싸고 그다음에 갱신형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화돼서 뇌졸중도 되고요. 뇌혈관 질환까지 요즘은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유 조건에서 이제 보장의 범위가 넓어진 굉장히 거네요. 넓어졌어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는 납입면제가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자, 뇌졸중은 네. 꼭 특별하게 그러니까 집안에 혈압이 있어서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나이 먹으면 이제 끈적끈적한 그 혈전 때문에 막히는 경우거든요. 모세혈관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 걸려도 납입면제가 되는 거예요. 자, 납입면제라는 거는 내가 보험료 안 내고 끝까지 90세면 90세 보장을 받으시는데 이만큼 유병자 보험이 좋아졌는데 제가 여기 3일 조건 1조건 이렇게 썼어요. 예. 요즘에는 2가지 또는 1가지만 물어보는 유병자 보험이 나와 있다는 거죠. 아, 유병자 보험이 좀 가입하기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는 나오진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이 조건을 상세히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325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년 이내 입원 수술이었고 5년 이내 암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EQ 우리가 2가지 질문을 하는 데는 3개월 이내 하고요. 최근 1년으로 바뀌었어요. 오, 1년이요? 네,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5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단 1년만 지나면 암보험을 다시 가입하실 수 있고 그 암보험 그 3일 이 2가지 질문하는 유병자 보험에는 암뿐이 아니에요. 어쨌든 뇌졸중도 들어갈 수 있고 기타 수술비까지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 또 하나는 이제 예. 아까 말한 원큐 질문 하나를 보는 건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게 이제 중증이에요.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간경화가 없으면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뭐야 5년씩이나 그런 거?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이런 암이나 이대 질환이 아닌 큰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또 많아요. 다른 질병으로 또는 다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3일 조건에 안 되거든요. 1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5년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죠. 이 원큐, 투큐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느냐 이건데요. 이게 네. 뭐 어느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2가지 보장이 어떻게 달라요? 자, 제가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좀 글자가 아주 좀 작아요. 근데 조금 보시면 뭐냐면 자, 원큐, 투큐라고 해서 2가지 질문, 1가지 질문을 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금 3개 정도 회사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3일 보험 또는 1보험을 하는데 암보험, 난 지금 암보험 가입하고 싶다 그랬는데 암보험을 3,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충분히 와. 가입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5,000만 원 가입하고 싶으시면 2개의 보험사에 같이 가입하시면 나는 암 진단금을 5,000만 원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할 거예요. 그럼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제안해 드릴 거는 10년 갱신형도 있어요. 네. 자, 그럼 10년 갱신형은 10년만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10년 동안 자, 암은 10년이 넘어가면 표준체 건강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거로 10년 가장 저렴한 유병자 10년 갱신형으로 해서 보험을 완전히 가져가시면서 10년 이내 혹시 암이 재발하거나 또는 새로운 암이 생겼을 때 위험을 커버를 하시고 건강하시다면 10년이 지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내가 표준체로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암의 공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암보험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여기에 뇌졸중이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한 보험사에서 뇌혈관 질환은 대부분 1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한 보험사에서는 500까지도 줘요. 그래서 저는 이 보니까 저도 이거를 설계를 하면서 고객들한테 안내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생각보다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죠. 자, 보험은 굳이 비갱신형으로 길게 가져갈 게 유병자로 길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10년 갱신형으로 가져가시면서 건강관리 잘하시고 암 소견 없이 내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건강체로 좋은 보험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시는데 생각보다 보험료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투큐 2가지 질문을 해서 암을 3,000을 넣었고요. 네. 유사암도 500 들어갔고 뇌졸중도 2,000, 뇌혈관이 500, 급성 심근경색 2,000, 허혈성 진단비 500에 뇌혈관 수술비 300, 허혈성 심장 수술비 300 넣었는데 보험료 44,885원. 오. 근데 이 보험사는 원큐 보험은 없어요.
EQ만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B보험사에서 이와 비슷하게 암 진단비만 지금 2,000으로 줄었는데 여기는 28,474원. 그런데 원큐 보험으로 가져가면 똑같은 조건이 31,000원대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C보험사도 합계가 32,000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3만 원 요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내가 암, 그다음에 뇌졸중, 어떤 진단비. 우리가 생명보험사에서는 아직도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돼 있는데 이렇게 넓은 범위에 뇌졸중 이런 진단을 받고 또 수술비도 준비할 수 있다면 저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10년 갱신형 짧은 것으로 해서 길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나중에 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건강체 보험료라고 해도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암 병력이신 분들이 참 마음이 놓이실 것 같은데 최종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건강할 때 암 진단비 또 하나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재진단 암 진단비인데 다만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려워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 재진단은 납입 면제가 되는 동시에 그 뒤에도 내가 암세포가 나오면 계속 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유리해서 어린이 보험에는 꼭 탑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암 치료를 받으시고 완치돼서 1년이 지나신 분들은 꼭 EQ 유병자 보험으로 걱정만 하시지 말고 암보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10년 잘 관리하셔서 표준체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암 때문에 또는 내가 다른 경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원큐, EQ 이게 모든 보험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이 나와 있는 보험사를 통해서 좀 활용을 하시면 걱정 안 하시고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암에 걸리셨던 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고 해결을 원하시는 게 더 이상은 암에 다시 걸려서 돈 걱정하기 싫다 이런 부분일 텐데 오늘 정말 암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5년이 아니라 1년만 넘으면 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전화 연결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저는 제 아들의 보험 가입 현황을 놓고 네. 보험회사 근무 경험이 있는 친인척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요. 그래요? 네, 한 사람은 이제 괜찮은 것 같다고 하고 한 사람은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전문가님 도움을 받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아드님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지금 29살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아드님의 증권입니다. 20대 후반이시고요. 동양생명 꿈나무 자녀사랑보험 그리고 우체국 실비 가지고 계십니다. 납입하시는 보험료 12만 원 정도인데요. 자, 주변의 평가가 엇갈려서 확인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자, 강정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네. 혹시 집안에 가족 병력이 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집은 아버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형님도 뇌출혈로 오래전부터 이제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집안이 이제 뇌혈관 쪽으로 아마 좀 이렇게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질병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집안 내력이 있다 보니까 아들이라도 이제 보험이라도 이제 준비해 두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갖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내주신 증권을 봤어요. 지금 네. 제가 꼭 사전에 제가 여쭤보는 게 이렇게 가족 병력입니다. 자, 우리 집안이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내 보험이라는 것은 그런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줘야 문제가 생겼을 때 힘이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이 이제 나는 보험을 들었는데 이거 쓸모없는 보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제가 네. 보니까 동양생명의 꿈나무 사랑보험을 보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집은 지금 뇌쪽 혈관, 뇌혈관 쪽으로는 굉장히 취약한데 뇌출혈로 돼 있어요. 뇌출혈로 진단비가 1,000만 원 있고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 있고 암만 일반암이 5천에다가 고해감이라고 해서 3대 고해감인데 이게 뇌암, 골수암, 그다음에 백혈병이에요. 가장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내고 있는데 거의 어쩌면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동양생명과는 해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손해보험사 우리 내열관 쪽으로 좀 보장이 많은 손해보험사 쪽으로 좀 옮겨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유지는 하시는데 사실은 생명보험 실비보다는 손해보험 실비가 훨씬 보장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상품이 손해보험사를 제가 2개로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한 보험사만 가지고서는 우리 집 내열관을 다 보강하시기에는 조금 미흡해서 2개의 보험사를 제가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나눈 것을 제가 합쳐서 보장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뇌혈관 진단비를 5천만 원 넣었고요. 허혈성 진단비를 5천만 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를 2천만 원 넣었고 허혈성 수술비를 2천만 원 넣었어요. 이게 지금 2개의 보험사로 나누었을 때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암보험도 제가 3천. 암보험도 양쪽에 넣어서 5천을 넣었어요. 아까 5천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표적 항암이라는 게 새로 나와서 요것도 5천만 원 들어가 있으니까 암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보강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06대 질병 수술비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1대 질병 수술비에 뇌, 심장 이쪽으로 고혈압, 동맥경화에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수술을 하면. 그런데 그 수술을 반복해서 받으셔야 대표적으로 심장 수술이면 스텐트 삽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받으실 때마다 2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106대 질병 수술비까지 제가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남자이니까 상해 후유장애 요 3에서 100%짜리를 1억 5천 정도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질병 후유장애를 90세까지 왜냐하면 치매보험 또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나이 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장을 다 받기 위해서 질병 후유장애 3%를 제가 90세 보장으로 5천을 넣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나이가 어려서 그래요. 그리고 이 어린이 보험의 가장 좋은 것은 뇌혈관 허혈성일 때도 납입 면제가 되고 갑상선 암만 걸려도 납입 면제가 되는데 이렇게 2개의 다 보험을 가입했을 때 제가 보험료가 처음에 내고 계셨던 게 보니까 한 11만 6천 원, 12만 원 좀 안 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장을 요것저것 다 채워서 넣다 보니까 18만 원 정도 돼서 한 7만 원이 올랐는데 부담은 안 되실까요? 근데 뭐 집안 내력이 있다 보니까 뇌혈관 쪽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필요한 보장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조금 비싸도 뭐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거는. 네, 우리 집에는 뇌혈관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집중 그쪽으로 보장해서 보장을 조금 늘렸지만 그래도 충분한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방송이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네. 시청자님 잘 들어보셨죠? 네네. 우리 아드님 보험이요. 자녀 사랑 보험을 정리하시면서 그래도 만 30세 이하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정말 저렴하게 좋은 보장들 다 넣어가실 수 있거든요. 네네. 가족력이랑 저희가 3대 진단비 수술비에다가 질병 후유장애까지 다 넣어드렸는데 10만 원대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 있으신 분들 편안하게 전화나 문자 연락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61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2세 남성입니다. 암에 가족력이 있어서 암보험 좀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지 보장 금액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로 넣어주셨습니다. 자, 김정덕 전문가님 다들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어떻게 크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제 암 보장을 크게라고 하면 보통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이 보장 금액을 많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어떤 보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암으로만 보게 되면 그래도 크게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린 총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아까 강진옥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중성자 치료도 할 수 있고 어떤 양전자 치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어서 1억 정도를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우리가 비갱신으로 40세 넘으신 분이 준비하기에는 너무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암보장 쪽으로만 좀 크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갱신과 갱신을 적절하게 조합을 이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갱신 부분에다가 아까 표적 항암 치료, 약물 치료비 이런 담보를 탑재를 해서 보장의 범위를 훨씬 넓혀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갱신
아닌 비갱신이 많다 하면 갱신과 비갱신을 적절하게 해서 뭐 10년 갱신도 있고 20년 갱신도 있고 아니면 30년 갱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반면에 여성분들은 폐경 전후에 굉장히 발병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장 기간을 조금 길게 해서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안 그래도 암이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암 가족력이 있으면 무조건 든든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부담되신다면 갱신과 비갱신 섞어가지고 진단비 이외에 치료비 등등 여러 가지 조합해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가족력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